예, 부산 아트 서울이라는 지명 두 곳의 이름을 일단 그 7월 아팅 전시의 부대 행사 시작할 건데요. 작가가 총 6분이 초대가 됐어요. 그 6명을 반반 나눠가지고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강덕현, 정아씨, 그리고 최혜영 이렇게 3명 작가들을 시작할 겁니다. 네, 서문에서 그 전시의 여러 가지 비중 중에 하나가 작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그 다른 미술인하고의 연결에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제가 부산 작가들 데리고 전시한 사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뭐냐면 제가 매달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부산 지역 그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요. 부산 지역 어찌됐건 자칭 타칭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작가들 데리고 계속 매달 한 번씩 전시회 강의를 했지만 그쪽이 초대로 간 거기 때문에 나도 여기 있는 분들을 불러서 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 네트워크 전시로 연결된 겁니다. 강덕현 작가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덕현이라고 합니다. 작품을 조금 보면은 이게 저기 출품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전시하고 있는 연작이 악당들의 도시 연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일종의 블랙 코미디라고 말씀을 하고 싶고 사실 안에 든 이야기는 우울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30대, 그러니까 제 시점에서 사회 구성원에서 30대 개인이 바라보는 사회 속의 이면이나 자본주의의 어떤 이면들을 악당화해서 모든 어떤 이면들이 어두운 이면들이 전부 악당이다. 사회에서는 모두 악당일 수 있겠구나라는 좀 과격한 워딩을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대비되게 저는 표현 자체를 조금 좀 가볍고 좀 조악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수하다는 이미지를 구현해 내므로써 좀 대비되게 어떤 블랙 코미디 효과를 조금 내고 싶었고 사실은 어떤 이런 제가 원래 이전 작업에서 추구하던 미적 기준은 조금 기술적으로 100% 완벽한 어떤 좀 집약되고 시간이 오래 들이는 공들인 그런 이미지보다는 좀 조악하고 조금 거친 이미지들에서 조금 매력을 많이 느꼈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제 작업에서 그런 이미지들이 발현됐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이제 더 못 그리기를 좀 시도하거든요. 어떤 블랙 코미디나 어떤 어두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충격적인 극한 대비를 줘서 좀 더 충격 유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못 그리기에 치중을 함으로써 이게 사실은 뭐 단순하게 좀 동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이야기와 대비되는 그런 것들에 조금 중에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대비되게 하기 위해서 못 그리게 한 거라고요? 네, 잘 못 들었다. 어떤 이야기랑 대비되게? 자본주의 이면에 있는 것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제 작업이 어떤 반응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자극이 오면 그게 제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제 작업으로 풀어내는데 그 방식에 저는 조금 청개구리 같은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점들을 봤을 때 그냥 그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반박을 오히려 더 어리게 굴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해서 어떤 제가 30대에서 개인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어떤 안 좋은 모습들, 어두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이제 좀 제 식대로 반응해서 풀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더 못 그리고 더 유치하게 만들어 버리자 이 상황을 라는 생각에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의로 못 그리게 된 게 한 몇 년도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이 연작 시작하면서부터거든요. 이 연작이 2020년. 네, 맞습니다. 2020년 그래도 시간이 꽤 됐네요. 한 5년 전이네요. 네. 그전에도 사실은
비슷한 이미지의 드로잉이나 작업들을 했는데 그때는 의도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제가 추구하는 미가 그쪽에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발현됐다고 보면은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뭐 자본주의 폐단 뭐 이게 보통 흔히 그 뭐 얘기하는 어떤 비판 지점이잖아요. 근데 그 지점으로 이렇게 고의로 못 그린 데생이랑 못 그린 미감을 따르면서 가다가 꼭 자본주의에 대한 폐해가 아닌 것조차 그 일부러 못 그린 작업으로 한 건 맞죠. 예를 들어서 이게 자본주의하고 상관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꽃이랑 새랑 해가 떠 있는데 아주 애들 못 그리는 걸 아주 정교하게 잘 따라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도 써봤지만 아르부리랑 비슷하긴 비슷하지만 잠깐 출발점 자체는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제가 제 생각을 썼는데 아주 미래 나온 건 맞죠?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고의로 못 그리게 된 고의로 못 그리는 방법을 자기 방법론으로 취한 때가 2020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참조하는 샘플 같은 게 있나요? 그래도 이게 아동 그림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특히 이건 정말 아동 그림 스타일인데 그래서 일부러 뽑은 건데요. 네네. 그 시기 때 흔히 유아기 시기라고 부르는 그 시대 때 드로잉들을 많이 관찰하고 참조 많이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아이들하고 뭐 수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같이 좀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뭐 이런 식으로 발현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선을 쓰는구나라는 거를 관찰하고 이제 그런 지점들을 저 작업에도 조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구상적인 면이 좀 아무래도 있고 일련의 사건들을 조금 구석구석 배치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는 어떤 사건이 있는 건가요, 이 그림에? 사실 여기 제일 멀리 이렇게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사실 광안대교,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광안대교를 그린 건데 이거는 사실은 그 투신자사를 좀 상징해서 그 요런 그냥 구석구석 깊지는 않지만 좀 단편적으로 뭐 제가 바라보는 어떤 뭐 뉴스에서 접하는 소식들 아니면 제가 직접 겪는 소식들을 조금 배치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마녀 사냥을 뭐 온라인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녀 사냥을 하는 거를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은 은유적이고 그 좀 돌려서 말한다기보다는 이 작품에서는 좀 그냥 무조건 다 직접적으로 1차원적으로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런 그림에서도 그냥 이런 괴수를 그냥 그 자본주의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꼭 의인화해서 그 상정 괴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자기 혐오의 형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경쟁 의식이 과도한 경쟁 의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그린 건데 이 안에서도 사실은 그 서브웨이 그 노동자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라보는 현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좀 표현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체국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게임 속 만화 속 등장한 인물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장난기 있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내면은 굉장히 자파미술 스타일이네요. 이런 것도 그냥 사실은 조금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회 모습을 제가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좀 이야기나 사건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여기 지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구는 이제 말 그대로 예전에 많이 썼던 표현이지만 헬조선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헬조선을 탈출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보니까 화면 구성이 올 오버하게 그러니까 인물이 하나하나 가득가득하게 차서 마치 그 이제 애셔의 그 그림처럼 이게 다 이게 아기가 다 맞춰가지고 화면 전체가 이렇게 올 오버하게 꽉 차는 그런 구성을 해서 그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 세라믹 레진인데 엄밀히 말하면 레진으로 만든 입체 작업도 했던데요. 그 레진이랑 도자기 작업. 그죠. 도자기 작업을 했는데 요건 도자기고요. 요거는 도자기고 요게 이제 레진으로 작업을 했던 건데 요거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 예전에는 그냥 회화 작업만 했었는데 이것도 2022년도네요? 네, 요거는 레지던시 있을 때 작업을 했던 거였고 그 일단 예술지구 P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시작했을 때는 그냥 회화뿐만 아니라 좀 다방면으로 제가 수단과 방법을 좀 안 가리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한 것들을 표현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회화에 있던 그런 등장인물들을 뭐 입체로 꺼내와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포트폴리오에 거의 전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대표작은 거의 대부분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수요가 높았던 작업이 어떤 거였나요? 예를 들어서 구입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이 작업 괜찮다라고 말한 작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요게 초기 작업인데 이 시리즈의 초기 작업이거든요. 2020년도네요.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딱 그 첫 시작점에 있던 작업인데 군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군중이라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좀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사회 안에 있는 얘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자그마한 작업보다는 안에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 공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작업도 판매가 됐고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진짜 뭐 말대로 초반에 했던 작업보다 그리고 2023년도 이후 작업이 더 애들 그림 같다 진짜. 그죠? 여기서는 약간의 정교함이 남아 있는데요. 조금 더 얘기를 해주세요. 작업. 이것도 물어볼게요. 부산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부산 바깥에서 전시 활동도 때때로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적지 않게 했던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연락이 온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공모를 많이 넣고 공모를 많이 넣고 이제 공모를 통해서 전시를 보다가 이제 그 전시를 보고 다음 연락이 와서 또 컨택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보통 그렇게 두 가지. 아무튼 최근에도 서울에서 2인전 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연락이 온 거죠?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서울에서 왔다 갔다 전시를 하면서 뭐 갤러리뿐만 아니라 거기서 같이 전시하는 작가님들이랑 또 교류가 생겼거든요. 역시 교류가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작가님 한 분 중에서 그 갤러리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작가님 서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좀 뭐 대표작 몇 점 보여주고 자기 작업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으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다 아니면 이 작업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싶은 작업이 혹시 있으세요? 네. 설명 좀 해주셔서 좀 많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작업을 하실 위해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작업은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에 대한 답을 내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품들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연작 2020년 이전에는 조금 자아탐구 개인에 갇혀있는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 작업을 하면서 시선이 이제 저에서 좀 사회적으로 눈이 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작업 속에서도 등장인물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분간은 지금 사실은 좀 관심이 많고 사실은 이 깊이가 깊지는 않아요. 제가 뭐 정치적으로나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제가 바라보는 어떤 현상들을 작품에 놓고 있어서 이제 그게 제가 관심이 많이 가게 되면은 작품에 좀 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딱 집어서 전 가운데 있는 작업 같은 경우는 굳이 의도라고 말하면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누가 오줌을 싼 건데, 그죠? 네, 맞아요. 네, 조금 상상하게끔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요게 이 인물이 어떤 현상을 캔버스 너머에 있는 어떤 현상을 보고 오줌을 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의도해서 그리면 봤던 게 이제 어떤 갈지에 대한 그러니까 오줌을 지릴 만큼의 어떤 무서운 현상이나 어떤 무서운 형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근데 그 무서운 형체라는 거는 앞서 말한 대로 자본주의 어떤 이면이라고 그냥 둥그렇게 이제 좀 설정을 하고 또 자본주의 그런 이면이네. 그렇게 그런 거였구나. 나 이거 뭘 보고 놀라가지고 오줌 넣는지 몰랐는데. 사람들은 저기 뭐지 가랭이에 오줌 흐르는 모습만 보지 저는 저 맥락까지는 파악하지 못할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요즘 작가님들이 약간 일러스트 느낌이 나는 것처럼 약간 텍스트를 이렇게 그림 속에 넣기도 하는데 작가님도 저기 반이전 평론가님들은 그게 텍스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약간 간접적으로 네. 오줌 지린 거는 뭘 봤을까 이게 상상하는 것도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스타일은 저렇게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포스터처럼 하고 싶으신 건지
그냥 그런 거에 정해두지는 않았고요. 그냥 사실 요 직접적으로 메시지가 들어가는 게 요 작업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도 그러니까 그 어린이 그림에서 관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미술 시간에 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근데 뭐 어렸을 때 보면 불조심 포스터라든지 그런 포스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느낌의 어떤 작업을 좀 직접적으로 한번 때려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사랑에 빠졌는데 왜 눈을 찌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좀 그 지켜야 할 가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부하지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칫하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조금 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좀 비판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워딩을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작가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바로 하자. 끊자.